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역시 굵직한 이슈가 아주 많았습니다. 짧게 요약을 해보면 국회가 참 힘들게 문을 열었고, 또 이웃 국가 중국에서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 피해도 있었습니다.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한 이제 의혹도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제 판결이 나왔고, 그밖에 검언 유착 관련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집 리베이트 관련 내용인데요. 이 YTN에서 이 연속 보도를 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새로운 수법이라는데 이 보도의 파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 네, 한 민간 어린이집 위탁 운영 업체가 전국 54곳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리베이트 관행을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사례를 심층 취재한 기사였죠. 예. 13일 방송된 어린이집 사냥꾼 위탁업체 대가로 리베이트 챙겨 보도인데요. YTN은 위탁업체 대표와 가맹된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 기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교재 교구나 교육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하거나 아니면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게 한 후에 그 업체들에게 결제 비용 일부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조를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통해서 한 어린이집마다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보육비의 상당 부분이 이 위탁업체의 수익으로 흘러 들어갔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은 물론 관계 당국조차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YTN은 전국에 있는 관계자 취재를 통해서 향후 한 일주일 이상 지금 계속 후속 보도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그 관행이라는 이름의 이 부조리를 추적하고 드러내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 기사로 봤습니다. 네, 참 이 꾸준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평가님 이번 리베이트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유익한 보도였던 것 같고요. 네. 어린이집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이 결국 이 돈벌이 수단이 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실한 급식 문제, 혹은 보육교사 폭행 등이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종종 나오는 뉴스인데, 이번 뉴스는 50곳 이상 이 어린이집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번에 일회적인 점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그때까지 이 YTN에서 끈질긴 후속 보도를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 전 이 보도를 보면서 이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어떨 땐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바라고, 또 어떨 때는 규제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간이다, 이렇게 민간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여전히 후속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7편 시리즈였죠. 7편, 그리고 예. 종합해서 출연도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복지부나 경찰의 대응이 나올 때마다 또 추가로 기사가 있었고요. 그야말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탈탈 털어서 제대로 된 기사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해요, 취재진이. 그래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문제점은 주제별로 잘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것도 돋보이는데요. 큰 사안을 보도할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것도 상당한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잘 나눴습니다.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볼 때도 재미있는데 전 몰아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랬을 때 알기 쉽고 이거과 관련해가지고 저건 꼭 짚어줘야 되겠다. 이런 게 7편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이게 너무 잘게 나누면 사실 각 이제 리포트를 따로따로 보면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잘 나눴다. 저 7편 한 번에 못 봤는데 꼭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결국 궁극적으로는 법안 마련이 중요할 텐데 앞으로도 계속 감시를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고 최수현 선수, 이 트라이애슬론 선수였죠. 이 사건과 함께 스포츠계 가혹행위를 알렸던 YTN 단독 보도 이후에도 또 변화를 위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사회 약자와 사각지대를 비추는 보도 행태, 순기능이 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YTN 단독 보도 이후에 체육계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또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8일 방송된 인터뷰 대한민국 스포츠 공장에서는 코너에서는 이 인터뷰만의 독특한 메시지와 구성으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스포츠계 만연한 문제들을 잘 짚어줬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트 스포츠계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아주 명료하게 전달이 됐고요. 또 구성으로 봐도 두 전문가 인터뷰가 담겼고 구체적인 통계치까지 적절하게 제시가 되면서 또 나레이션, 영상 구성 이런 것까지 잘 어우러지면서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말로 된 설명보다는 영상을 보고 훨씬 공감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이 리포트 사이에 좀 이렇게 영상을 종종 틀어줘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리포트라는 딱딱한 형식을 굳이 저희가 꼭 이렇게 너무 지킬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저도 이번 주에 인터뷰를 잘한 뉴스로 꼽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선정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평가원님께 양보를 좀 했습니다. 네. 자,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연성 뉴스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나 연예, 유명인의 스캔들, 건강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당장 수용자들의 흥미를 끄기가 좋고 또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뉴스를, 단발성 뉴스를 선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뷰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선정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심층 취재 분석하는 일종의 탐사보도의 성격을 띈다고 저는 봤습니다. 인포그래픽이나 뭐 소프트한 나레이션, BGM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의 완성도 자체를 굉장히 높게 구성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을 때는 한 편에 잘 만들어진 미니 다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편이 제작되고 이게 쌓이면 예전에 이제 YTN 돌발 영상처럼 이것이 YTN을 대표하는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품이 좀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라 제작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긴 하는데요. 제작자분들은 뭐 거의 장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방망이 깎는 노인 뭐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빚어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자, 뭐 인터뷰 코너 워낙 많이 얘기 나와서 이제 위원님 바로 딱 누르면 바로 나오실 네. 것 같은데. 이런 아이템 너무 좋죠. 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작품이 나와서 두루두루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짧은 다큐멘터리죠. 5분 내외의 다큐멘터리인데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영상 구성물의 힘을 보여줍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대부분 YTN에서 방송되는 게 이제 리포트라고 불리우는 1분 반, 2분 정도 되는 이제 기사잖아요. 근데 이런 중간에 영상 구성물이나 이런 짧은 다큐 형식의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자들의 목소리로 제가 전해 듣는 기사는 좀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이런데 이제 이런 영상물이나 다큐를 보게 되면 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제가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 그래? 저런 게 있어?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나? 이렇거든요. 학술적으로는 아니면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런 게?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보다도 BGM이나 여러 인터뷰 장면들 그리고 영상,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을 동참해서 수용자가 해석을 하면서 보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정서적으로도 공감을 하면서 그 리포팅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생각해보고 같이 지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뉴스를 보게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여백의 미도 있고 그리고 감성을 좀 터치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자, 사실 저희 시민데스크에서 전격 인터뷰 취재 후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기획팀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여러 번 연락을 취했는데 아직 긍정의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3층에 내려가서 바로 나와달라 해서 한번 확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엔 저희 YTN의 이 주말 보도 좀 살펴보셨는데 좀 어떤 점 아쉬운 게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이번 주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드디어 21대 국회가 개원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개원 시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새로운 국정 운영의 정책 기조로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그린 뉴딜 정책의 하나로 그린 스마트 스쿨에 5년간
5조를 투입한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는 그 내용을 좀 그대로 전달한 면이 있다라고 봤어요. 전달한 건 좋았는데 이 리포팅을 보면서 18조 5천억 원이라는 이 예산이 어느 분야 어디에 구체적으로 투입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5년간 학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변화된 교육을 받게 될지,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교육계에서도 반응이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환영하는 목소리와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 이런 반응 등을 좀 더 담아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 의견이 담기기보다는 그저 장관의 발표 내용만 2차례 담아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린, 스마트 이런 이름 붙인다고 해도 또 무조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잖아요. 스마트폰 쓴다고 사람들이 스마트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첨단 학교가 첨단 건물이 된다고 첨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비판적인 시각 또한 분명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도할 때에는 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그런 시각들 같이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설위원님 얘기 먼저 듣고 더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YTN 뉴스 보면서 지적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전문가인 척하면 안 되는 분야가 크게 2개 있대요. 축구하고 교육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엄청 많이 한대요. 이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관심 있고 다들 잘 아는,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 이 기사는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했죠.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뒤에 교육부총리가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주말용으로 조금 살을 붙여서 제작을 했는데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잘게 어떻게 쓸 거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전혀 없긴 합니다. 구체성이 좀 크게 결여돼 있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언론사가 주말용 제작이 힘듭니다. 주중에 다 뭐 출입처에서 나오는 기사 소화하고 뭐 요즘에 또 뉴스도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용으로 또 아이템을 만들다 보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TV 뉴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신문은 주말에 안 나오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변명을 드렸는데요. 인정합니다. 구체성이 크게 결여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런 게 앞으로 수십조가 들어가는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교육 분야에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측면에서는 뭐 조금이나 뭐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그러시다면 게 좋을까요? 반드시 추적 보도를 나중에 네. 보완해가지고 네.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게 또 가능하니까요.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추적 보도를 주중에라도 하셔가지고 예, 연속해서 보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이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또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